안녕하세요. 간만에 유튜브 재개했습니다. 뭐 제가 뭐 편집자도 없고 뭐 그 프로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강의를 또 재개하는 이유는 거의 한 1년 쉬었는데요. 이제 개발의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해요. 개발의 계절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때 좀 적기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개발하기에. 이제 뭘 좀 만들 수 있는 만들기에 적절한 이제 생태계가 좀 완성되었다 해서 어, 좀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보면은 좀 AI 갑자기 이제 대세되면서 훌륭하죠, AI. 그래서 AI로 그럼 처음부터 다 짜줘. 내가 어떤 뭐 레스토랑 앱을 만들 건데 짜줘 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줘도 그걸 유지보수하려면 또 AI한테 부탁해서 뭐 하는 이런 어떤 플로우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 시도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AI를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AI를 오히려 더 잘 쓰는 방법, 적재적소에 AI를 써서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방법. 지금 사실 좀, 만약에 이제 제가 사실 강의 대상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뭐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내 적성은 개발이야? 그래서 막 눈을 뜨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뭐 들어가서 하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팀장인데 사실 어떤 밑에 사람이 오면은 그런 거 시키거든요. 뭐 A, B를 넣었을 때 C를 구하는 함수 좀 만들어줘. 오늘 오후까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단순한 업무는 AI가 다 해줘 버리니까. 예, 뭐 그런 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워요. 아주 밑작업을 이제 하는 걸.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되냐? 관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빈 도화지에다가 처음부터 다 해라고 하면 AI 못한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성벽을 만들어줘. 성벽을 만들어주고 어떤 방을 만들어주고 그 방 안에 어떤 그림을 그려줘. 요런 거를 하는 게 최적화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몰라요.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10년 안에는 아직까지는 그 성벽이랑 어떤 레이아웃 그려주는 거는 관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개발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방법, 어떤 틀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짜여진 각본을 먼저 어느 정도는 해놓고 AI를 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개발의 계절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의 계절이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발의 계절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생태계, 개발 생태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웹이랑 앱이랑 둘 다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 앱들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짧은 시간에. 뭐 사실은 거의 한 앱만 한 대여섯 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를 앱을 만들고 웹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막, 막 1년? 막 이렇게 걸리나? 그게 아니라 6개월?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제 강의 스타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좀 무식하게 접근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근본적인 거를 알고 싶지 않고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면은 좀 빠른 시간에 어떤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금방 한다는 거죠. 일단 개발의 계절에서 제일 큰 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넉스트가 드디어 4가 됐는데 넉스트 4랑 그리고 넉스트 UI4 넉스트 UI도 3였고 넉스트도 3였는데 드디어 4가 되면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 뭐 뷰가 됐든 리액트가 됐든 뭐 플러터가 됐든 얘네들은 뭘 의도하겠어요.
많은 개발자를 모집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만들어야 되고 설치하기 쉽고 뭐 그리고 버그나 이런 거 대응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해야 되다 보면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에 제가 이거 넉스트 3 쓰면서 되게 그지 같았는데 그 넉스트 UI 3 쓰면서 되게 짜증났었던데 하는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분기가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다가 확 좋아지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다 확 좋아지고 근데 지금 확 좋아진 단계예요. 그래서 좀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넉스트 4가 되면서 파이어베이스 결국에 이 웹을 만드는 어떤 적인데 프레임워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웹을 만들면 뭐 할 거야? 실제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죠.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서버는 어디를 쓰면 좋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버를 쓸 때 넉스트 하면은 독스에 디플로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디플로이 이제 서버에서 실제 운영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AWS, Azure 뭐 유명한 것들 많죠. 근데 저는 파이어베이스를 좀 추천합니다. 일단은 AWS랑 Azure는 써봤어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말은 들어봤고 긴랩은 안 해봤고 뭐 했더라? 뭐 그 정도 써봤네요. 넷플리파이 요것도 한번 해봤어요. 심심해서 IIS도 써봤고 헤로쿠도 써봤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어디다 배포하는 것이 좋을지. 근데 저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웹을 배포하는 거고 우리는 웹이 아니라 어, 앱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WS를 쓰면은 웹은 배포했지만 AWS에 뭐 람다나 뭐나 뭐 여러 가지 좀 서비스 구성 요소들을 써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올인원으로 하려면 파이어베이스가 좋다. 그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써봤는데 일단 AWS는 좀 비쌌어요. 제가 뭐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이어베이스는 제가 운영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예요. 이거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막 몇백만 명짜리의 서비스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 기준은 뭐냐면 하루에 한뭐 50명 들어올까 말까? 뭐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 그거라면 무조건 파이어베이스로 좀 갔으면 해요. 다른 분들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넉스트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넉스트로 파이어베이스를 쓰면은 예전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니트로라는 엔진, 넉스트에서 니트로라는 엔진으로 뭐 해서 파이어베이스 펑션스에서 뭘 해서 뭔가 좀 되게 피곤하게 했어요. SSR 기준이에요. 일단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N4 F3라는 그런 코드명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N4 F3.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뭐냐면 뉴 파일을 만들어 볼까? 넉스트 4랑 플러터 3로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리드밋 뭐 이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 넉스트 4랑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들어갈 거고 그리고 플러터 3로 웹도 만들고 그리고 앱도 만들고 여기에 오소 DB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엮어주는 넉스트 웹이랑 앱이랑 둘 다 같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제가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막 좀 실패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이제 집중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안 쓸 건데 뭘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 블로그가 좀 어려운 게 공개잖아. 공개 데이터와 비공개 데이터, 프라이빗한 데이터, 내 데이터를
어떤 건 오픈해야 되고 어떤 건 뭐 해야 되고 막 그 뭐 파일을 올려도 이게 누구 건지 막 되게 복잡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이제 선택과 뭐 노하우가 이제 쌓이면 그때 하면 되고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넉스트4 웹을 만든 다음에 인증 절차를 밟고 해당 DB에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쓰고 읽는데 플러터 앱에서도 그거를 똑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통로를 뚫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블로그를 만들 사람들 아니면은 뭐 채팅 기능을 만들 사람들 뭐 홈페이지를 만들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바꿨어요. 예, 방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해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한데 또 완벽주의 기질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 하다 잘 포기해. 왜냐면 너무 장대하게 이제 꿈을 꾸다 보니까. 근데 장대하게 안 하고 아주 기능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썼다. 그리고 읽을 수 있었다. 앱에서도 웹에서도 이게 일단 주안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개하고 좀 준비물들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면 이것저것 좀 필요한 것들, 준비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제작될 것지 또 좀 알려드리고, 어, 일단 제가 이제 만든 앱은 이거랑 좀 상관없는 앱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그 제가 앱스토어에다가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앱을. 지금 아이폰이죠. 아이폰이면은 결국에 앱을 만들면은 어디 배포를 해야 되죠. 그뭐 옛날처럼 뭐 APK 줄게 네가 받아서 해. 이런 거 잘 안 돼요. 스토어에 배포하려면 제약 조건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제가 블루투스 BLE라고 하거든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블루투스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기기가 없으면은 애플이 심사를 할 때 열 수가 없잖아, 방법이. 그래서 영상을 첨부를 해주면 좋아요.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인베디드 장치와 뭐 이런 앱을 소통하는 앱을 만들 때 약간 설명이 좀 과했고요. 아무튼 지금 보면은 로그인을 하죠. 뭐냐면 구글 로그인을 할 거예요, 일단. 저는 일단 로그인은 구글과 애플 인증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애플 인증은 조금 고심이 돼요. 애플은 구글은 한 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죠.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등록 게재를 하려면 앱을 23,000원인가 뭔가 얼마인가 한 번 내면은 그 개발자는 뭐 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 등록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되는데 애플은 매년 13만 원을 좀 내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강의에 포함해야 되나 뭐 근데 예, 선택적으로 하죠.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저장을 하잖아요, 지금. 이 BL이랑 접속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예. 저장을 했는데 저장을 하면 어디다 저장을 하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 아이폰에 들어와 있는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파이어스토어라고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파이어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이게 저장이 되면 다른 폰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쓰임새가 그런 거니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웹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랑 세트로 만든 웹이 요거죠. TP 세팅즈.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뭘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내가 뭘 수정했다. 뭐 이런 거. 0을 4로 뭐 수정했다는 거죠. 뭐 값을 바꿨다는 거를 이제 로그로 남기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웹으로도 지금 현재 볼 수 있고 앱으로도 볼 수 있고 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이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뭐가 됐든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런 게 목적이에요. 이 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잘 봐요. 제가 한 게 되게
이거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막 6개월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단 초안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수정사항들 있죠. 수정사항 이렇게 딱 적어놔요. 예, 뭐 이렇게 0.1부터 0.4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는데 지금 이 UI 보면 뭔가 좀 깨름칙하지 않나요? 이 UI가 그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오나? 코파일럿 왜 꺼져 있지? 코파일럿으로 작업을 한 거죠. 코파일럿. 그러니까 AI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커다란 맥락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써줘. 0.1부터 0.4의 내용을 나는 텍스트로 쫙 적어. 그 다음에 AI한테 요거를 좀 예쁘게 좀 해줘. 하고 쓰는 게 그 정도가 AI가 할 일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메뉴 만들고 뭐 해가지고 대략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얘가 뭘 알아? 무슨 데이터가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부터 잡아가지고 그리고 메뉴 항목은 뭘 넣을까? 그 정도는 사람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메뉴도 있지만 뭐 설정 AI가 작업해줘. 예, 뭐 공사 중이네. 예, 그리고 뭐 자료들 개발 매뉴얼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어. 비용 산정. 이런 것들도 이제 넉스트에 있는 기능인데 넉스트 콘텐츠라고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마침 잘 됐네. 설명하기 딱 좋네. 넉스트와 뷰 기반이고 플러터 기반으로 해서 작업하고 뭐 개발비 뭐 이렇게 이거 다 구라예요. 구라인데 이거를 이제 쭉 써놓은 이유가 뭐 맞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구라지만 맞는 내용은 이제 여기 들어간 거 클로드 소넷 뭐 이런 거 뭐 썼는데 이거 제가 썼을까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AI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 넉스트랑 뷰 쓰고 파이어베이스 오덴티케이션 뭐 이런 거 스토리지까지 쓰는데 뭐 서버도 약간 필요하고 한데 8월에 작업했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쓰는 거를 도큐먼트로 남겨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해. 하는데 들어가는 예, 큰 레이아웃은 내가 잡아주고 그 안에 내용을 얘한테 만들려고 하면 기깔나게 잘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버전도 아까 얘가 만들어줬지만 모바일 앱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스토어를 제가 만들잖아요. 아니, 스토어에다가 게시를 하면은 그게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름이 뭐 TP 세팅즈인데 검색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색인을 하거든요. 인기도나 이런 것 따라서 인기 있는 애를 위로 올려. 근데 이거 듣보잡 같은 앱이잖아. 몇 명 쓰는 사람 한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앱들은 안 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나 이런 앱 만들었는데 좀 더 쓸래 하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면 좋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URL이 있죠. 어떤 도메인에 파이어베이스로 만든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으로 만든 도메인에 모바일이라는 URL을 넣어서 딱 그 사람한테 전달하면은 안드로이드는 요거 누르면 되고 저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박스 같은 데다 이렇게 좀 붙이기 편하게 위해서 요걸로 가면 된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는 요거 찍으면 되고 iOS는 요거 찍으면 된다.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누가 만들어요? AI가. 앱 스크린샷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로그인 있고 뭐 사진을 내가 몇 개 줘요. 내용도 안 썼어. 사진을 몇 개 준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인데 좀 보기 좋게 좀 스크린샷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줘. 어디에다가 얘는 그것까지는 해줄 수 없어. 이 안에다가 내가 여기 헤더는 이렇게 하고 푸터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안에 내용 그 페이지 딴 데는 건들지 말라고 써. 딴 데 건들지 말고 여기에 내용을 채워줘. 라고 AI를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둘 다 뭐 잘 게재도 하고, 그리고 뭐 안 되다가 막 스토어에 이제 올릴 때 뭐 안 되는 것들도 AI한테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플러터라는 걸로 앱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가 이제 하려는 작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그냥 들어갈게요. 이걸 설명하려면 HTML만 가지고도 한 1년 동안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뭐예요, 이거? 예.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웹사이트를 돌려야 되니까 HTML 알죠? 그냥 이거예요. 여기다 만들어 볼까? 파일을. 이거지. 예,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바디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문서잖아요. HTML이라는 이게 뭐의 약자인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씨, 내 이런 거 잘 못 외우는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문서를 읽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지금 모질라 ORG 뭐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접속해서 파일을 받은 거죠. 이런 파일. 이 내용이 가득 차 있는 파일. 예, 그런 파일을 받아서 이걸 렌더링 한다고 그래. 표시하는 거를 렌더링 하는. 그래서 우리는 HTML을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리고 여기 CSS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CSS 뭐였더라? 스타일이죠. 여기에다가 뭐 바디는 레드로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이제 CSS. 이걸 파일로 떼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예. 이 스크립트를 넣으면은 요 바디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근데 이렇게 막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요런 건 CSS고 뭐 눌렀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동작 같은 것들을 스크립트 영역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랭귀지가 상당히 쓰기 편한데 왜 쓰기 편할까요? 다른 랭귀지 C++도 있고 막 많잖아. 뭐 저 뭐 코틀린 뭐 또 뭐 있냐? 러스트 뭐 여러 가지 다트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좀 편해요. 쓰기가 편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이에요. 브라우저 없는 모바일도 브라우저가 있고 뭐 PC에도 브라우저 뭐 익스플로러가 됐든 엣지가 됐든 크롬이 됐든 브라우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무조건 강력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뭐냐면 CSS 바로 이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 저도 많은 걸 써봤어요. 뭐 C샵으로 뭐 어떤 음,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거 리소스 받아서 막 유료도 써보고 뭐 했지만 다 져요. 다 지는 게 요 스타일 CSS에 지는 거야. 뭐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뭐야 이거 이게 이제 VS 코드라는 에디터인데 얘 뭐로 만들었어요? 이 VS 코드라는 에디터도 일렉트론이라고 만드는데 일렉트론은 결국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고 이 안에 UI들 뭐냐? 결국엔 CSS 덩어리일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소스상.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크립트 영역 자바스크립트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이 써서 편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 요소를 대충 배제하고 만드는 거야. 좀 위험해도 괜찮은 거야. 요 안에서 돌아갈 거라서 어차피 시스템이랑 단절이 돼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서 만약에 웹사이트에서 만약에 뭘 눌러가지고 탁 눌렀더니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명을 다 바꿔버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가? 안 되잖아. 이 자바스크립트는 안 되는 거에 강해. 잘 안 돼요, 뭐가. 여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편해. 예, 좀 무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이 MDN 사이트 항상 제일 좋은 사이트예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펑션들 뭐 이런 어, 공부할 때 제일 좋을 건데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 있긴 있는데 이렇게 뭐가 필요할 때 어레이에 필이 필요한데 필이 뭐지? 하고 요럴 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좋은데 요새 이거 있잖아요. 코파일럿, 챗GPT. 챗GPT한테 물어보면 바로 얘기해줘요. 지금 내가 어레이를
뭘로 채우고 싶은데 하면은 얘가 얘기해 줄 거야. array.fill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물론 예전에는 요거 딱 사전인 거야,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사전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또 공부도 되지. 이거 하다 심심하니까 요것도 볼 거 아니야.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공부도 좋아요. 근데 필요할 때 이제 찾아서 본다. 챗GPT한테. 어, 그런 세상입니다. 진짜 한 2년 만에, 1년 만에 거의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자 이제 묶어. 얘네 세 개를 요렇게 쓰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제 HTML 볼까요? 아까 뭐 요렇게 썼잖아, HTML. 요런 걸 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온 게 뭐냐? 바로 Vue.js예요. Vue.js 가면 우린 뭘 봐야 돼? 가이드. 이거 처음부터 하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이거를 다 공부해서 별거는 없어. 하루만 하면 돼. 하루만 하면 되지만 그 하루도 하기 싫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진짜 쓸 게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 공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내일 당장 마감이고 뷰로 뭘 짜와라 과제처럼 하면 할 수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그냥 누가 좀 짜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뭐냐? 넉스트다. 넉스트야. 넉스트로 뭘 짜주냐? 얘가 그러면 독스를 볼까? 가이드. 아, 이렇게 디렉토리를 그냥 완성해 줘 버려. 예, 여기서 페이지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페이지 만들어. 뭐 그리고 여기서 레이아웃 뭐 위에는 뭐 탑을 넣고 아니면 옆에다가 뭐 메뉴를 만들든지 그런 거 다 이미 구성을 누가 해놓은 거야. 고수들이. 예. 저보다 훨씬 고수님들이 다 해놓은 거죠. 예, 다 해놨는데 모양은 되게 안 예쁘네. 근데 CSS 공부해야겠네. 여기 있는 CSS 이거. 그러니까 그 CSS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넉스트 UI가 되겠다 이거예요. 넉스트 UI는 이렇게 또 어둡지? 라이트로 할게요. 넉스트 UI는 뭐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 컬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얼럿은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렇게 표현한 거. 버튼은 무슨 종류가 있을까? 뭐 이렇게 넓적하게도 하고 아이콘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원래 이 버튼을 원래 기존 버튼을 하면은 아주 뭉툭하고 뭐랄까 되게 투박한데 이렇게 앞에 아이콘도 넣어주고 그냥 아이콘만 넣고 싶기도 하고 약간 박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CSS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 놨잖아. 우린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원들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Vue.js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하면서 차차 알아가기로 해요. 왜냐면 넉스트로 이걸 스캐폴딩 돼 있다고 그래요. 스캐폴딩 돼 있는 걸 그냥 쓰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니까. 자, 이제 Vue.js 말고 사실 그 리액트가 있어요. 리액트는 어, 좀 얘보다 장점이 있는 게 리액트를 하면 요걸 공부를 안 해도 돼요. 플러터를. 왜냐하면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결국 얘도 자바스크립트거든요. 뷰도 리액트도 자바스크립트인데 걔는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걔는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모바일 앱도 만들 수 있어. 웹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상당히 편리해요. 근데 조금 제가 조금밖에 안 써봤어요. 뭐 실무에는 그걸 쓸 여력은 그 정도 여력은 안 돼요. 저는 맛보기를 좋아하는 개발자라.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접근해가지고 뭐 임포트 하다가 그냥 쥐지칠 거예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뷰는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나는 이 뷰도 좀 공부를 안 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공부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아무튼 간에 리액트라는 것도 있지만 뷰를 선택한 건 딱 한 가지다. 러닝 커브.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넉스트4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여기 그런 거 있나?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개념. 얘 컨셉이 라이프 사이클 보면 나오나? 아니, 저도 이런 걸 보고 막 크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넉스트는
이런 거죠. 볼까? 예를 들어서 a.com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about.html이란 파일을 아까처럼 막 html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을 테고, 거기에는 뭐가 이제 소개가 있겠지. 소개글, 타이틀은 소개글, 어쩌고 뭐 디스크립션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고, a.com에 뭐 히스토리도 있겠죠. 뭐 거기도 뭐 타이틀은 뭐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자, 파일들이 각각 있잖아요. 각각 있는데 우리가 a.html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하면 어떻게 돼요? about.html이 달려온단 말이야. 나한테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해가지고 about.html이 저한테 쭉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거야.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그거에 속 안에 이제 헤더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헤더에 있는 내용을 누가 파악을 해? 아니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하지. 파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 이런 걸 이제 SEO라고 하는데, 뭐 약어 뭔지 모르겠어요. 서치 뭔가 하여튼 구글, 네이버 뭐 하여튼 그런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봇을 돌려요. 봇을 돌려가지고 a.com에 딱 갔다가 거기 있는 애들을 훑는 거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a.com에 뭐 다른 파일들이 쭉 있을 거야. 그러면은 about.html 긁고 history HTML 긁고 얘는 그럼 뭘 해요? 색인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색인이라는 건 뭐야? 아, 이 페이지는 소개 글이고, 아, 뭐, 이 회사가 a.com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데구나. 아, 히스토리는 역사인 걸 알게 되었구나. 뭐 그런 것들을 구글이 색인한 다음에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 소개글, 뭐, 매미. 뭐 하면 매미라고 딱 치는 순간 얘가 색인을 다 해놨잖아. 구글이, 네이버나. 그러면 이게 쭉 나오는 거야. About HTML이 검색 결과에 딱 나오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근데 뭐 x.html 이거는 뭐 숨긴 파일이야. 그런 거는 숨기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로봇.txt인가? 아무튼 요런 데다가 나는 x.html 외에 다른 것만 검색 허용할게 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SEO라고 하는 어떤 요런 메커니즘이 요런 식으로 돌아가요. 예. 그게 넉스트에서 이제 요런 개별 파일을 돌려서 할 수 있게끔 해줘.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 뭐 회의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뭘 만들었냐면 요런 거를 우리가 SSR 방식이라고 해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게 무슨 얘기냐면 about.html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요. 그럼 사용자가 about.html 딱 요청하면 뭐 구글이 요청할 수도 있겠죠. 요청을 하면은 얘가 넉스트가 서버에서 쫙쫙쫙쫙 만들어. 아까 막 HTML 이런 거 쓰고 막 쭉쭉쭉쭉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거죠. 헤드 여기다가 뭐 타이틀 아까 뭐 그거죠. 어바웃이니까 어바웃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서버에서 파일을 만들어 준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SPA라는 방식이 요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SPA는 뭐냐면 a.com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구글에서 이제 딱 요청을 해. 아니, 구글 먼저 말고 사용자라고 하자. 일반 사용자가 a.com을 딱 이 about 점 이거를 요청을 해.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 요청을 하면은 요것만 읽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a.com의 전체를 읽어버려. 다 읽은 후에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about.html을 렌더링 해야겠네 하고 렌더링하는 게 SPA 방식이에요. 이게 아마 싱글 페이지 어플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고 SSR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요새 SPA로 작업을 많이 하죠. 근데 SSR도 당연히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 뭐 이런 검색어에서 이제 활용되고 이 SEO라는 것 때문에 개별 페이지를 렌더링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이 SSR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파이어베이스에 아직 베타예요. 앱 포스팅이라는 기능이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앱 포스팅 말고 기존에는 뭐였냐면 파이어베이스의 펑션스와 기존 펑션스랑 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SSR 구성하려면 펑션스랑 뭐였더라? 웹 포스팅 뭐 이런 걸 되게 조합해가지고 어딜 뭐 이걸로 들어오면은 펑션스로 하고 뭐 이걸로 들어오면은 웹 포스팅으로 하고 막 뭐 하여튼 넉스트에서 뭐 니트로라는 엔진으로 이런 걸 구현을 했어요. 복잡하게 구현했어요. 지금 아마 보면은 넉스트의 디플로이 볼까? 프로젝트 셋업 뭐 안 나오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요. 아더 클라우드 펑션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여봐 디프리케이트 됐대잖아. 파이어베이스 펑션스.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옛날이라고 해봤자 한 3개월 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라고? 개발의 계절이 왔다. 그래서 지금 앱 포스팅으로 뭐 어떻게 해놓고 하면은 리전 걸르고 그냥 깃허브 레포지토리 그냥 만들어 놓고 푸시하잖아요. 그냥 돼 이게 그냥 다 내가 그냥 넉스트에 만들어 놓으면 그냥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돼. 예, 뭐 그래서 하여튼 SSR이나 SPA나 장단은 있어요. 얘는 뭐 한꺼번에 열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 클라이언트에 한 번만 렌더링을 그러니까 받아 놓으면은 상당히 빠르고 그 개발자도 편해요. 뭐 파이어베이스 여러 가지 이제 살 때 얘는 개별마다 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SSR은 상당히 개발할 때 피곤하다. 피곤한데 장점은 뭐 이런 거 SEO 아까 뭐 검색에서 유리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넉스트를 SSR이 이거는 넉스트로 치면은 뭐냐면은 SPA 방식 SPA 이퀄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그냥 SPA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넉스트에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SSR 나 안 쓸래 하면 SPA로 돼버려요. 상당히 쉬워요 그냥. 그리고 넉스트를 써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거는 요거예요. 지금 SEO, SSR 때문에 쓰는 건데 그거 말고 넉스트 S 나 안 쓸래 하면 SPA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스트를 써야 되는 이유는 오토 임포트라든지 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뭐 있어 많이 잘난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생산성에 뭐 이거 포함해서 생산성이 제 기준에서요 3배 올라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스캐폴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되게 많거든요. 이제 뷰 CLI도 있고 얘 뷰에서 보면은 얘도 에코시스템 있을 거야. 뭐 CLI로 뭐 하는 거뷰 CLI로 이제 생성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가 이제 만들어주죠. 우린 이런 걸 만들 나이가 뭐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제 누가 만들어주는 거 갖다 써야지. 거기다 페이지를 추가해야지.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는 생산성이 3배는 올라가요.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어요. 그거는 하면서 알아봐야 돼요. 왜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넉스트에 대한 조금 설명이었는데, 지저분하네요. 이런 뭐 중요치 않아요. 근데 항상 뭐 쓰는 습관은 중요해요. 이게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난 이해하잖아.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넉스트 UI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커요. 왜냐면 지금 넉스트 UI를 뭐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무슨 사이트였지 그거 만든 거 퀘이사라는 걸로 만들었어. 퀘이사. 퀘이사라고 하면은 대충 쳐도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요새 브라우저가. 퀘이사도 비슷한 녀석이죠. 그래서 어딨냐? 여기 보면은 얘도 꺼만해.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버튼도 볼 거예요. 버튼 뭐 괜찮았지. 예, 괜찮죠. 이런 거 이제 만들어주는 저기에요. CSS 프레임워크라고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넉스트 UI를 저는 이제 상용 프로젝트에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 물론 맛배기는 봤죠. 근데 어떤 프로젝트에 도입은 못했어. 근데 내가 써보니까 쓸만해. 그리고 무엇보다 넉스트에서 모듈스에 보면 나오거든. UI 하면 뭐가 있냐면 봐봐요. 넉스트 UI 590K 레카 꺼져 1.7. 어? 꺼지는 게 아니잖아. 장난 아닌데? 왜 얘가 큰 줄 알아요? 얘를 기반으로 아마 넉스트가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어. 네, 뭐 그래요. 잘 모르겠어. 사실. 그것도 있고 프라임 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 레카? 이거는 요거 한번 해보고 요것도 한번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썼던 퀘이사 23K 매우 적죠. 근데 뭐 뷰티파이 얘 많이 쓸걸? 뷰티파이 얘도 한 100. 그러니까 뷰티파이의 어떤 개수가 아니라 그 다운로드 수치가 아니라 넉스트 뷰티파이예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냥 단순 넉스 뺀 퀘이사나 뷰티파이는. 근데 요런 UI 이제 모듈이 많이 있는데 자, 넉스트 UI의 이제 다른 점은 뭐 같아요? 지금 딱 봤을 때. 바로 요거죠. 바로 요거. 오피셜. 자, 그래서 이거를 원래도 오피셜인데 제가 생각 안 했겠냐고요. 이거 너무 쓰고 싶었지. 그래서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3.0대는 어땠냐면 나오나? 자, 봐요. 3.0대 얼마나 얘네들이 추잡했는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버튼 있어. 뭐 비슷하죠? 아까 보여드린 버튼이랑. 그리고 뭐 있어. 근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퀘이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레이아웃이거든요.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야, 웹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헤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다 이거 있잖아. 아디다스 이거 뭐 들어가 있고 뭐 예. 밑에는 어떻게 할 거고 뭐 푸터는 어떻게 놓을 거고 이렇게 다 있죠. 페이지와 뭐 이런 게 있듯이 얘도 3.0 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딨냐고. 아, 어딨어? 어딨냐? 봤더니 와, 치사하게 UI 프로. 와, 와, 여기 다 있는 거야, 여기. 프라이싱 플랜 심지어는 막 이딴 것도 있어. 이런 거. 외국 사이트 같아. 아무튼 요런 거는 프로에만 있는데 그럼 프로를 돈 주고 살려니까 내가 얼마인 줄 알아? 지금 UI 프로 이거였어요. 이것도 그리고 개인이야. 개인 버전. 그러니까 이제 싱글 라이센스라고 하면 뭐냐면 나 혼자 개발하고 혼자 배포하는 건 괜찮아. 여러 사이트를 배포해도 돼. 근데 너 혼자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면 너 죽어. 이 라이센스가 300달러에서 거의 한 50만 원 돈이었어. 근데 진짜 부끄럽게도 제가 이게 너무 써보고 싶어서 왠지 쓰고 싶잖아 이거. 아, 이렇게 껌껌하지? 밝은 데서 봐야 돼 이거. 라이트로 할게요. 이거를 너무 쓰고 싶어서 저 50만 원을 그냥 낼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에이, 안 쓰고 말지 하면서 뭐 그냥 그래서 퀘이사로 썼던 것 같아요. 뭐 없으니까 이거 UI는 아이고 왜 몇 개 안 돼. 이게 다야. 이거 볼까요? 예. 이게 얼마나 많은데 원래. 아, 얘도 얼마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 이런 거 별표 슈트 하고 기본적인 UI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 UI가 저한테. 몰라 다른 사람 뭐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게 중요하거든요. 없어 뭐가 뭐 쓸만한 게. 근데
왜 다시 다시 돌아가자. 개발의 계절. 바로 이 UI4에 있던 것들을 다 병합해서 4.0에서 무료로 풀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아까 제가 도저히 이건 못 쓰겠다 했던 거, 오호라 앱 있고 위에 헤더 있고 푸터 있고 메인에다가 컨테이너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게 있고 여기에 아까 뭐 얘기한 그 진짜 아주 소소한 거 볼까요? 뭐 로고스 뭐 이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시보드도 만들 수 있어. 대시보드. 이런 거. 그리고 막 그 뭐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뭐 이런 거. 뭐별 필요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프로에 있던 기능이 병합됐다. 바로 어디서? 4.0에서. 근데 4.0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됐나? 4.1이 돼 버렸네요. 제가 써본 결과 상당히 진화돼서 진짜 쓸만해요. 이걸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얘 얹히고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조금 사전 튜닝이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 조금만 더 얘네들이 섬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조율해 줄게요. 어느 부분을 조금 건드리면 되는지, 뭐 ES 린트라든지, 뭐 갑자기 오묘한 데서 안 되면 진짜 짜증나거든. 예. 그래서 UI 프로가 아까 그 50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지금 개발의 계절로 인해서. 한 두 달 전,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 이거 언제 됐지? 이게 나오나? 이걸. 얼마 안 됐어, 아무튼. 근데 지금은 개발의 계절이다. 이게 공짜라서. 사실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네, 공짜가 너무 좋잖아.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이제 예제를 좀 볼까요? 예제를 보면 나오나? 아마도 뭐 이런 데나 없네. 얘네 그걸 봐야겠다. 이걸 보여줄게. 얘네가 만든 템플릿을 보자라고. 템플릿. 이거 봐. 이 템플릿 있잖아요. 이거 UI 3.0에도 있었던 애들이고 대시보드 볼게요. 대시보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 다 프로에 있던 거야. 이런 거 다 있어요. 지금 프로에 어떤 모듈로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 다 프로에 있던 기능인데 아무튼 여기 왔다는 거. 그리고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오픈 소스고 깃허브에서 볼까?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CSS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뭐 요것만 하면 되냐가 조금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코드를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W45 이건 뭐지? 뭐 좀 머리가 아픈 것들이 좀 있어 사실. 없다고 할 수. PY2 이건 뭐냐면 이제 패딩을 Y로 뭐 2픽셀인지 뭐 이만큼 줬다 아니면 W40은 위드스를 40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다 뭐냐면 바로바로 그 유명한 테일윈드 CSS 얘도 4.1이에요. 테일윈드 이거 엄청 유명한 거예요. 사실 아까 레카 UI인가 뭐 있었잖아요. 레카 얘도 아마 뭐 설명은 지만 테일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좀 유명한 애들은 다 이거 써요. 왜냐면 얘네 조금 보여줄까? 레이아웃.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이거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W90을 하려면 코드에서 스타일에다가 바디 말고 뭐 버튼 뭐 이렇게 하고 위드스 400 px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테일윈드라는 거는 클래스를 다 정의해 놓은 거예요. 아주 보편적이고 좀 쉽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드스 40을 가지는 div 어떤 박스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위드스. 그럼 하이트는 쉽죠. 하이트도 이런 식이죠. 40에 20 박스를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테일윈드라는 거는 뭐 별건 없고 그런 CSS의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폰트를 써도 폰트 산스 뭐 이렇게 대충 쓰면은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나 보죠. 뭐 그런가 봐요. 예, 뭐 이건 또 복잡하다. 그러니까 텍스트 XS라고 쓰면은 0.75램에 이런 복잡한 거를 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 줄 알아요. 아무튼 좋아요. 좋아. 그래서 테일윈드 CSS가 기본으로 장착이 아니 그걸 통해서 이 넉스트 UI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UI 넉스트 UI 어디 갔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도 처음 써보는데 하여튼 쓸만했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넉스트 UI가 됐다. 아주 가성비로. 자,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알아볼 건데, 파이어베이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저런 걸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증 뭐 이런 거 있죠? 인증 같은 것들도, 요걸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여기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애프스팅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고민이에요, 아직도. 지금 SPA 방식으로 할지, 이렇게 포스팅이 필요한 SSR 방식으로 할지. 일단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짜 라인, 여기는 돈 라인.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요. 물론 이게 하면은 요거 막 계산해 보잖아요. 제가 그냥 무료로 이제 나 혼자 들어간 사이트를 봤을 때 한 달에 얼마 나오냐면 5원, 뭐 10원 진짜 그렇게 나와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뭐 하여튼 좀 강의로는 좀 부적합한 게 이제 뭘 하여튼 이걸 하려다 보면은 돈이 5원밖에 안 나기는 하지만 카드를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학생들도 있을 테고 한데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에포스팅 SSR 방식으로 하려면 이거를 좀 써야 된다. 뭐 돈이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서버마다 틀린데 이제 타겟 서버를 아시아 노스이스트 3 그게 서울이고 뭐 도쿄나 하여튼 그런 데로 하면 돈이 나가는 시스템이고 미국으로 하면 돈이 무료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느 상한치 스레시홀드까지는 공짜로 해주거든. 인증도 보면은 50만 월간 뭐 해가지고 몰라 거의 대부분 무료 안에서 우리 작은 프로젝트 혼자 쓰는 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블로그 같은 게 아니라 혼자 그냥 혼자 로그인해서 혼자 데이터 쓰고 뭐 그런 앱으로 하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안에서 무료로 다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쳐봐요. 데이터베이스 어딨냐? 스토어. 클라우드가 없지? 뭐야? 파이어스토어 어딨어? 근데 파이어스토어를 보면 이건 스토리지고 펑션스고 이건가? 여기 있다. 일기가고 봐봐요. 문서를 2만 건을 하루에 2만 건 쓸 수 있어. 혼자 다이어리 2만 번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면 2만 번 넘어가지. 근데 혼자 2만 번을 써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1원 올라가. 뭐 그래요. 문서 읽기 5만 번 할 수 있어. 하루에 5만 번, 리프레시 5만 번 할 거야. 그래서 파이어스톤 거의 무료라고 보면 돼요. 무료 데이터베이스예요. 무료 데이터베이스인데 얘도 얘는 무료고 스토리지는 이제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사진 같은 거 그런 이제 실제 파일을 아카이브할 저장할 때 이제 쓰는 건데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문제는 얘가 변한 게 내가 알기로는 얘도 그 유료 아까 블레이즈 요금제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블레이즈 요금제로 고 서버를 고를 수 있는데 블레이즈로 하더라도 사용량이 요 이상 올라가 이 스레시홀드 5기가 넘어간 다음부터 요금이 과금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미국에 한해서 뭐 US 이스트, US 웨스트 뭐 이런 데 한해서 그 스레시홀드 내에는 무료다. 그러니까는 이 암튼 간에 결산을 하면은 제가 보장하는데 혼자
쓰고 뭐 해킹 같은 거 당하지 않았을 때 50원 안 나와요. 예. 제가 실제 지금 작업하는 사이트 중에 진짜 데이터가 100만 건 있고 막 이런 데 있거든요. 하루에 막 쓰는 양도 데이터베이스 막 쓰고 하는 것도 몇 천만, 아니, 그거 사실 안 봤어. 몇 백만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 사람이 쓰는 사이트거든요. 그래봤자 15만 원 안 넘어요. 진짜 많이 쓰는 데거든, 그건. 진짜 100만 데이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되게 파이어베이스는 일단 저렴하다. 아주 크면은 저도 거기는 제가 안 가본 곳이니까. 아무튼 저렴하다.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앱 호스팅으로 할지 아니면은 기존처럼 SPA 방식으로 하면 거의 완전 무료라고 보면 돼요. 근데 SPA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혼자 쓰는 그런 사이트에 이런 색인이 왜 필요하고, 왜 네이버에 각각의 페이지마다 검색이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이런 앱은 SPA로 그냥 하면은 그게 사실 맞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로 이제 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사진을 올렸어, 아니면 아까 같이 파이어스토어에 데이터를 썼어, 그거를 웹에서도 읽을 수 있고 앱에서도 읽을 수 있고 서로 쓸 수 있게 상호 인증 DB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를 기초를 일단 먼저 알려드리려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은 응용을 해보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래서 파이어스토어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초창기 때 조금 해봤거든요.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가 있어. 얘는 뭐냐면은 진짜 뭘 만들어줘요. 지금 테스트 뷰 앱 이런 거 한번 옛날에 만들어봤죠. 내가 만들어봤더니 어, 뷰 CLI로 만들어주더라고. 아예. 지금 보면은 플러터 앱도 만들어주고 아예 리액트 네이티브도 있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뭐 다이어리 사이트를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줘요. 근데 뭐 경험 삼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그렇지만 썩 만족하기는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디테일에서 그걸 다 AI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AI로 하는 뭐 이런 거 있다는 건 알려드려요. 그래서 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다. 예.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웹 쪽은 요런 이제 컨셉으로 우리가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플러터, 바로 앱을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러터의 제일 중요한 점은 앱을 잘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죠. 앱을 잘 만들려면 사실은요, 애플 거는 스위프트로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으로 하는 게 맞죠. 최신 버전으로. 근데 이제 플러터의 장점은 하나의 코드로 둘 다 만들어준다. 제 경험상 지금도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두 개도 머리 아파. 봐봐요. 웹사이트 만들다가 웹사이트에서 DB 써졌네. 이제 앱에서 확인해 봐야지. 그것도 힘들어. 근데 안드로이드 코틀린 공부했다가 스위프트 했다가 막 한다고 머리 뽀개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진짜 리액트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그냥 다 때려버리니까 리액트만 알면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리액트 자체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웹을 할 때 뭐가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플러터 하기로 했어요. 플러터가 지금 3.7인가 그래요. 3.7인가 그런데 지금 상당히 3.3이구나. 거짓 정보. 아무튼 상당히 지금 괜찮아졌어요. 상당히 괜찮아져가지고 얘는 이제 다트라는 어를 쓰는데 다트 다 좋아.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UI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UI 하니까 아까 뭘 했어요 우리가? 넉스트 UI 이거 썼잖아요. 넉스트 UI 써가지고 뭐 아까 컴포넌트 몇 개 쓰면은 뭐 차트도 만들고 뭐 이러잖아. 근데 얘는 UI가 조금 지랄 같아요. 그리고 다트라는 언어가 밑으로 막 계속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랄같이 밑으로 중첩되는데 뭐가 어디까지가 끝인지 몰라요. 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HTML 이렇게 해서 요거 선 따라서 여기인데 이게 막 늘어나잖아.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 이게 막 이렇게가 중첩해서 막 막 여기까지가 막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내려가려고 위에다 모듈 만들어서 뭐 임포트해서 쓰고 막 이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트는 아주 별로예요. 뭐 느낌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한 점을 많이 차용을 했어. 그러면서도 또 어, 노드.js처럼 노드.js 버프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아주 안정적인 메모리 라인에다가 뭐 쳐넣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러터를 이제 좀 써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봐야 돼. 빌드에 있나? 빌드, 문서, 더보기, 독스. 뭐가 좋아졌는지 알려주면은 바로 요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플러터라는 앱을 그냥 만드는 것, 뭐 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앱에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토리지에 있는 뭐 그런 걸 연계를 해야 되잖아. 연계를 할 때 이제 예전에는 이 플러터 파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외부 모듈 어떤 팀 구글의 어떤 팀이 만들었나 봐.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그 걔네들이 만든 별도의 사이트가 있었어요. 플러터 파이어라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내재를 한 거야. 그래서 뭐다? 개발의 계절이다. 요건 좀 됐어요. 한 1년 안 됐을걸 얘도 근데. 그래서 CLI도 만들고 얘 한번 다트퍼브 이런 거 이제 문서대로 로그인하고 요거 딱 하잖아. 제가 지금 프로젝트 만들었잖아. 여기다가 딱 요거 때리면은 알아서 막 안드로이드, 애플 거기에 필요한 파이어베이스 요소들을 따다다다 코드로 박아버려. 제네레이트를 해준다고. 예. 그래서 엄청 편해졌다. 뭐 이런 거 컴퓨터 딱 하잖아요. 나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뭐 하고 뭐 해라. 뭐 무슨 용도냐. 뭐 엔터만 딱 치면 딱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힘들게 뭐 컨피규레이션 공부하고 막 이런 코드를 요건 작성해야 된다. 어떤 파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줘. 아무튼 끝난다. 그거 다 만들어준 다음 어떻게 되냐? 파이어베이스 콘솔 안에 등록이 딱 돼 있어. 원격지로 다 저길 하나 봐, 전송을. 너무 좋아졌어. 개발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야. 저는 그래서 꿀 빨았어요. 요번 1년 되게 편하게 개발한 것 같아. 물론 넉스트 3로 했었는데 넉스트 4 너무 좋아서 지금 달려왔잖아. 지금 빨리 개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물 요거 원래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잡설이 길었죠. 지금 거의 1시간째 떠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편집이 귀찮아서 못해요. 네. 일단은 PC 혹은 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거나 있으면 돼요. 뭐 요새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터미널 요건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터미널이라 하면 요거죠. 요런 거. 윈도우에서는 이제 파워쉘. 근데 요새는 뭐 그거 쓴다면서요. 윈도우에서도 뭐 무슨 터미널 나왔대던데. 아니면 뭐 도커 같은 거 뭐 써도 되고 저 잘 안 써요 그런 거. 공부하기도 싫고. 저는 그냥 빨리 지금 되는 거 기준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당연히 구글 계정.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뭐 이렇게 뭐 만들 거 아니야. 뭐 그거 외에도 좀 쓸 일이 있어요. 왜냐면 로그인을 소셜 기반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안드로이드는 어차피 구글 로그인 돼 있잖아.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구글 로그인해. 그럼 애플로 하면은 뭐 필요해? 애플 로그인 하면 되잖아. 제가 애플 로그인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심사에서 막혀요. 구글 로그인만 이제 해가지고 애플 심사 받으려고 빨리 내일 심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리젝이 딱 오는 거야. 리젝의 이유는 이거예요. 구글 소셜 로그인은 있는데 왜 애플 소셜 로그인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소셜 로그인을 쓸 거면 애플 로그인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기능을 넣었잖아 하나를. 그럼 애플 로그인 들어가야 돼요. 그지 같은 거죠. 나쁜 놈들.
근데 뭐 애플은 모르겠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니야. 준비물 아니야. 애플에 이제 하려면 일단 13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강요할 수가 없다 내가. 그리고 GitHub 계정 필요합니다. GitHub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코드 관리용으로 무조건 개발자니까 그냥 준비해. 그냥 GitHub 가서 구글 로그인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로그인 한다든지 해서라도 GitHub는 꼭 필요해요. 왜냐? 혹시나 SSR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GitHub에 푸시를 하면 데이터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라서 이것도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개발자는 있어야지. 그리고 Node.js 깔아주세요. Node.js 까는 법. Node.js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나봐. 이 Node.js가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게 이것도 개발의 계절이야. 왜냐면 예전에는 이걸로 깔았거든요. PKG로 이렇게 깔아. 지금 뭐냐면 24 버전을 깔았어. 근데 어떤 프로젝트는 22야. 그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18이야. 동작할 것 같아? 동작 안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뭘 했냐면 전 이걸 깔았었죠. MVM. 뭐 N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변환해 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MVM 인스톨 뭐 22로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바꾸고 뭐 하고 했는데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 너무 이제 진짜 개발의 계절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할 거면 Node.js는 22로 깔아주세요. 어차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윈도우에서는 이거 MVM 안 될 텐데. 아, 이걸로 하라네.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뭐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론 요 FNM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걸로 해요. FNM 이 두 개 다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훨 좋아. 왜냐면 설명을 하자면 요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얘를 개선한 게 이거야. 이걸 따라 만들었어요. 그 명령어도 똑같아. 네, 그래서 요거 아마 윈도우에서 될 거예요. 그리고 npm은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얀이라는 게 나왔다고 했죠. 얀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도 얘에 비해서 느려요. 그래서 얘가 짱이라는 거죠. PNPM이 짱입니다. 얘는 뭐 약간 조금 손봐줘야 될 게 있는데 그래도 얘가 대세예요. 어디든 볼까요? 넉스트. 내가 깔래. 나 넉스트 깔래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PNPM으로 지금 다 돼요. 그리고 PNP 예전에는 뭐 npm으로 할래, 얀으로 할게 뭐 이런 예제가 많았는데 요새 PNPM으로 거의 대세 같아. 이거 써보면 알아요. 되게 빠르고 용량이 작아요. 왜냐면 예전에 중첩된 것들 있잖아요. 뭐 안에 바벨이라는 게 있으면 얘도 쓰고 하면 막 그 하위 디렉토리로 어마어마하게 막 용량만 처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를 심링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몰라.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나? PNPM으로 하면은 그런 걸 좀 뭐 줄여서 용량도 적고 빠르고 뭐 그렇습니다. Node.js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Node v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 should라고 하죠. should print 그렇게 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PNPM도 마이너스 v 뭐 이건 꼭 안 해도 돼요. 뭐 좀 마음에 안 드시면 npm으로 해도 npm도 장점이 있어 느리지만 그리고 VS 코드 깔아야 된다. VS 코드는 뭐 아시죠? VS 코드 가면은 여기 가서 얘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야 돼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다운로드가 있겠죠. 그냥 깔면 돼요. 깔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뭐 어쩌다 보면은 다 깔고 나서 로그오프 해야 되나?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해주면은 개발자로서 성공이야. 이렇게 코드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동작을 한다면요. VS 코드예요. 이 코드 약어가. 그리고 VS를 코드를 깔고 나면은 요것도 해주세요. 플러터 깔아주세요. 플러터 까는 법은 어떻게 깔아야겠어요? 항상 이런 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인스톨레이션 뭐 이런 게 있겠죠. 인스톨 이렇게 딱 친절하잖아 이거. 이런 것도 개발의 계절이야. 이것도 왜냐 예전에 플러터 깔려면 진짜 죽이고 싶다. 왜냐면 무슨 플러터 디렉토리 만들래. 플러터 디렉토리에 집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푼 다음에 거기다 뭘 한 다음에 뭘 해? 무슨 패스 설정하래. 윈도우에서 그랬어. 근데 맥도 해줘야 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VS 코드에 내장이 돼버렸거든. 내장이 된 건 아니고 얘도 비슷한 원리로 해요. 뭐 어디 아마 이렇게 코맨드 팔레트에서 이렇게 하잖아. 코맨드 이렇게 하면은 플러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 프로젝트를 하래잖아. 그러면 알아서 SQL 받는 거야. 알아서.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저는 뭐 디벨롭먼트 뭐 얘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다 다운 받으면은 얘가 패스를 등록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플러터 요렇게 했을 때 왜 안 나와? 어 요렇게 했을 때 현재 버전이 나오면 성공. 예, 그래서 준비물까지 한 시간이 넘었네. 목도 아프고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요 준비물까지 준비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강의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따라하면서 하나씩 보는 그런 강의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야 배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면 아까처럼 노드 해서 버전 확인하고 플러터 버전 VS 코드 깔려 있어야 되고 구글 계정 있고 이런 것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준비를 해주고 다음 강의 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최대한 좀 간결하게 저도 좀 강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깔쌈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